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더 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요약 및 예상문제 그 1회 시간입니다. 요약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기계의 범위입니다. 먼저 건설 기계의 넘버를 알아두시고요. 불도저는 01, 굴착기는 02,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시험 03 로더입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는 04,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요. 덤프트럭이 06이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기중기 07. 자, 그 다음에 불도저, 굴착기, 로더 이런 것들은 전부 무한궤도 그 군용 전차에 박힌 달린 바퀴 보셨죠? 그게 무한궤도식이죠. 이거나 또는 타이어식인 거. 그래서 불도저, 굴착기, 로더는 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이라는 거. 지게차는요. 무한궤도가 없죠. 타이어식만 있죠. 그 다음에 기중기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굴착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이죠. 자체 중량 1kg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면서 땅 파기 힘드니까 뭐를 씁니까? 굴착기, 아주 조그만 미니 굴착기를 쓰죠. 중국제. 1톤 미만짜리. 이런 것은 뭘로 안 본다? 건설기계 범위로 보지 않는다. 장난감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톤 미만의 굴착기, 즉 포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보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로다는요. 자체 중량 2톤 이상인 거. 그러니까 굴착기는 1톤 미만이면 건설기계로 보지 않고 로더도 1톤 미만이면 건설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공기 압축기 2.83제곱 이상인 거, 2.83 세제곱 이상인 거 기억해 주십시오. 공기 압축기. 적은 것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컴프레셔 같은 거 2.83제곱평방 이상인 거, 세제곱 이상인 거 2.83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것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공기. 천공기에는 특별한 몇 톤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타, 항발기, 자갈채축기, 준설선 이런 것들도 전부 건설기계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건설기계 중에서 소형 건설기계라는 게 있어요. 소형 건설기계. 이 소형 건설기계는 교육만 받으면 자격을 주는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즉 교육만 받으면 시험 보지 않고 사망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시험 보지 않고 교육만 받고 할 수 있는 거, 딸 수 있는 거, 이게 소형 건설인데 소형 건설 기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굴착기, 그 다음에 로더, 그 다음에 기계차, 그리고 천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타워크레인도 있어요. 심지어 타워크레인. 근데 굴착기, 로더, 지게차는 전부 다 3톤 미만. 소형이죠. 소형기계죠.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지게차는 시험 없이 이론교육 6시간에 실습 6시간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더도 5톤 미만의 로더라든가 5톤 미만의 로더, 그 다음에 5톤 미만의 불도저 이런 것들은 이것도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이론 6시간에다가 이건 실습이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톤 미만의 로더 그리고 불도저 이것도 소형 건설 기계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교육받으면 이론 6시간에 실습 12시간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톤 그 소형 건설 기계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3톤 미만의 크레인도 이런 교육만 받으면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서 이걸 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5톤 미만의 로드 같은 경우도 시험 보지 않고 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소형 건설 기계라고 한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검사기간의 유효기간을 보겠습니다. 보통 검사기간은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주로 2년짜리는 위험이 좀 덜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위험이 좀 덜한 거. 그래서 로더라든가 지게차라든가 또는 어, 모터그레이드 그리고 천공기 이런 것들은 2년이에요. 검사 유효기간이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돼요. 로더는요. 예, 짐 땅 긁어서 짐 실어가지고 덤프트럭에 실어주면 돼요. 지게차는 무거운 거 들고 땅 위만 다니면 돼요. 모터그레이드는 주로 이제 땅 고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천공기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땅 파는 거예요. 이런 거는 2년이에요. 근데 1년짜리를 보시면 조금 더 위험도가 있다고 보실 거예요. 굴삭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 파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 여기저기 굴러다니죠. 기중기 공중에 매달려 있죠. 예, 공중이라든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1년이에요. 이거 타워 크레인 아주 위험하죠. 이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네, 타워 크레인은 기억해 두세요. 굴삭기, 로더, 지게차 그리고 모터그레이드는 2년이다. 천공기까지. 로더, 지게차, 모터그레이드, 천공기는 2년. 나머지 대부분은 1년. 근데 타워 크레인은 아예 6개월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번호판 색깔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판에 하얀 글씨, 이것은 자가용이에요. 이와 같이 주황색 판에 하얀 글씨, 이것도 주황색이고, 이 지자체에 따라서 주황 색깔이 진한 것도 있고 좀 얕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주황색 판에 하얀 글씨, 영업용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판에 검은 글씨, 이건 관용이에요, 관용. 주로 나오는 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용, 주황색 판에 하얀 글씨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기호는 한번 알아두시고요. 불도저 1번, 굴삭기 2번, 우리가 지금 보려는 시험 로더는 3번, 지게차 4번, 덤프트럭 6번.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헤드 가스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생겨 이것이 헤드 가스켓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게 밑에 있는 엔진 블록이죠. 요 위에는요 실린더 헤드예요. 여기로 이제 실린더가 이게 실린더죠. 여기도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린더 헤드. 이것은 엔진 블록이라고 하고 엔진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간단 말이죠. 요 구멍 이대로 여기로. 그래가지고 조여서 이제 하면 이거는 지금 무슨 작용을 하나요? 그러면 완충작용 또는 기밀작용을 하는 거예요. 새지 않게. 예? 새지 않게. 기밀작용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가 이 사이로 흐르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냉각수가 이 사이로 흐르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똑같은 구멍들이 뚫렸겠죠. 이쪽 이렇게. 그래서 끼우면은 이 사이로는 예를 들면 냉각수가 흐르고 이 사이로는 윤활유가 흐르는데 이게 찢어져 버렸다. 파손됐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냉각수가 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켓이 가스켓, 헤드 가스켓이 찢어지게 되면 냉각수가 어디로요? 실린더 안으로 유입된다. 예, 헤드 가스켓은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에 설치되어 기밀 유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손되면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예요? 헤드 가스켓의 파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압축된 공기가 새는
유형들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린더가 이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왕복 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클랭크 축을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왕복 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서로 이 피스톤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게 흡입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 이쪽에서 이게 지금 연료 분사 펌프, 배기 밸브죠. 연료 분사를 쭉 시켜주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게 뒤로 후진하면서 어떻게 돼요? 배기 밸브가 열려서 이쪽으로 공기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자, 흡입에서는 이게 열려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에서는 이게 닫혀져 가지고 압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폭발에서는 연료가 분사되면서 이게 팍 터지죠. 그러면서 이게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배기에서. 그러면서 또 밸브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차 있는 공기를 배출시켜 준 거예요. 자, 이런데 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는데 공기가 옆으로 새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이 실린더에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에 이렇게 있으면 이 옆이 꽉 조여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로 공기가 새버리는 거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블로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로는 이 바람이 불다 이런 말이죠. 바람. 바이는 사이드 바이가 옆으로 이런 말이에요. 바이가 바이. 주로 옆으로 새는 거. 그래서 공기를 밀어주는데 이 옆으로 쑥 새버리는 게 있어요. 이 사이드로. 이 사이드 바이로 새는 거 이것을 블로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로 바이. 그 다음에 공기가 밀고 올라가는데 이 여기에 있는 밸브가 꽉 막아줘야 되는데 이 밸브 사이로 새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밸브로. 예, 압축 단계에서 밸브로 새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블로백. 뒤로 새버린다 그래가지고 블로백이라고 그래요. 예, 뒤로 샌다. 블로백.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상황에서 새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정상적으로 새는 것이죠. 배기 밸브가 열려서 이거를 블로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신다고 보고 해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옆으로 새는 것은 블로 바이. 예, 압축을 하고 있는데 이 밸브가 꽉 막아줘야 되는데 밸브가 제대로 못 막아주는 거. 이것은 블로 백. 뒤에서 샌다. 블로 백.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흡입압축 폭발 배기의 상황에서 배기 밸브가 열려서 샌다 그러면 블로 다운. 이 앞다운은 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블로바이 압축 및 폭발 행정에서 가스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에 피스톤이 꽉 이렇게 막아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이로 여기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 사이로 새버리는 거 블로바이. 요 위에 밸브가 있어서 그 밸브 요 위에 있는 밸브에서 새버리는 거 이것을 블로백. 압축 및 폭발 행정에서 가스가 밸브 시트 사이로 새버리는 거 블로백. 그 다음에 블로 다운은 정상적으로 배기 밸브가 열려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 순서에 따라서 배기 밸브가 열려서 새는 거. 그 다음에 피스톤 슬랩은 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가 넓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왕복하면서 부딪히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사이드 노커라고도 하고 피스톤 슬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블로 바이, 블로 백, 블로 다운입니다. 다음은 오버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오버플로우는 어디가 달렸냐면 연료 요각이 여기 오버플로우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 공급 펌프가 여기 있어요. 이 연료 공급 펌프는 이 연료통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가죠. 내보내는 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여과기로 가요. 여과기로. 그래서 여과기에서 여과기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급돼 가지고 분사 파이프로 해서 이제 연료가 공급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연료 공급 펌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로 내에 있는 공기를 배출해줘요. 예를 들어 생긴 그 기포로 인한 공기 같은 게 있겠죠. 공기가 들어간 거. 이거를 어디에서요? 오버플러 밸브에서 배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압 이상이 되면 여기서 오버되면 플로우, 오버되면 이 압 이상이 되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해서 연료 탱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일정한 압을 형성해줘요. 지나친 연료압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해줘요. 지나치게 되면 오버플로우 밸브가 열려서 이 연료 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또 거기서 공기를 배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료 여과기 자체를 일정압 이상을 받지 않도록 여과기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압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연료 탱크 내에 일정한 압을 유지해 줌으로 해서 여기서 생기는 기포를 발생을 방지해줘요. 기포 발생 방지. 그래서 연료 탱크 내에 기포 발생을 방지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일정 압을 유지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분사 펌프가 흡입 압축 폭발해서 분사 펌프가 쫙 뿜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폭발 행정이 일어나겠죠. 이 분사 펌프에 과도한 압이 걸리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분사 펌프의 소음 발생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오버플로우 밸브의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연료 공급 펌프에서 밀어주게 되면 연료 요각기 안에 있는 오버플로 밸브에서 일정압 이상이 되면 밖으로 공기를 배출하고 또 일정압 이상의 그 일정량 이상의 뭡니까 연료를 다시 연료 탱크로 보내서 일정한 압을 계속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료 탱크 내에도 일정한 압을 유지하게 해줘서 연료 탱크 내에서 기포 발생도 방지해준다. 그래서 회로내 공기 배출, 연료 요각기 보호, 그다음에 연료 탱크 내 기포 발생 방지, 분사 펌프의 소음 발생 방지, 연료 압력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오버플로 밸브의 기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일 펌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일이 이 펌프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각 기관들로 오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 헤드까지 오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일을 뿜어주는 펌프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오일을 뿜어주는 펌프에는 기어 펌프, 로타리 펌프, 베인 펌프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은 로타리식과 기어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일 펌프는 주로 캠축, 여기 있는 캠축이 있죠. 예, 크랭크 축에 의해서 캠축이 움직이고요. 캠축에 의해서 오일 펌프가 가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오일 펌프의 형식이에요. 윤활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오일 펌프는 기어 펌프, 로타리 펌프, 베인 펌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은 로타리식과 기아식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 펌프. 한쪽은 구동이고 한쪽은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아 펌프가 흡입에서 들어와서 토출로 압력을 형성하면서 내보내는 거죠. 이게 기아 펌프의 형식이에요. 다음 베인 펌프예요. 이 베인이라는 말은 이게 날개의 그런 말이에요. 이 날개가 원래는 접혀 있다가 구심력을 받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펴지면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흡입구에서 들어온 오일을 토출구로 내보내면서 압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압을 발생하는 거예요. 오일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타리 펌프는 이 로타라는 말이 로타 있죠. 헬리콥터에 이 날개 있잖아요. 이 날개 하나짜리. 이 날개가 로타라는 거예요. 이 날개 하나가 돌면서 흡입에서 들어온 것을 토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압을 발생하는 거예요. 오일을. 그래서 로타리 펌프, 메인 펌프, 날개 여러 개 달려갖고 도는 거 있죠. 메인 펌프, 기아로 물려 토출을 시키는 거. 로타리 펌프, 메인 펌프, 기아 펌프 형식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나사 펌프예요. 이 생긴 모양이 나사같이 생겼죠. 나사목같이. 이렇게 해서 이걸 구동을 돌리게 되면 오일이 이 방향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사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 펌프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윤활유 펌프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음은 체크 밸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식으로 말하면 체크 밸브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유량이 흐르는 것이
이렇게는 흐르지만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면 뭐예요? 이 공 같은 것이 꽉 막아가지고 안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흐르면은 이 공 같은 게 위로 뜨겠죠.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도식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흐르지만 이렇게는 흐르지 않는 것.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이것이 체크밸브예요. 순방향으로만 또는 한 방향으로만 유체를 흐르게 하고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자동적으로 막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체크밸브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됐나요?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건 되죠. 이렇게 열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안 돼요. 여기서 막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흐르고 역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이 밸브, 이걸 가리켜서 체크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플런저를 한번 볼게요. 이 플런저 펌프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 위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 플런저 사각판이라고 그래요. 이 사각판이란 건 뭐냐면 경사를 져 있잖아요. 이렇게 경사져 있죠. 이 경사판 밑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플런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린더와 피스톤이.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뭐예요? 피스톤이 밑으로 미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밑으로 이 사각판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 뭐예요? 이 피스톤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피스톤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피스톤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것이 보이시죠? 밑으로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가는 거. 이 밑으로 밀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오일이 밖으로 토출이 되게 됐어요. 이 오일이 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피스톤이 이렇게 하면서 오일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 사각판, 이것이 구동판이에요. 이 구동축은 회전 운동을 하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므로 따라서 플런저, 여기 플런저란 말이죠. 이게 플런저. 이 플런저는 뭐를 해요? 상하 운동을 해요. 위아래로. 그러면서 압력을 받아서 오일을 밖으로 토출해 주는 거예요. 자,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하고 뭐가 플런저가요? 유체를 압축하여 내보내거나 유체의 압력을 전달하는 막대 모양의 피스톤, 이것을 플런저라고 그래요. 플런저. 그리고 이렇게 뿜어내는 걸 플런저 펌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사각을 변화시키면 이 각도를 이렇게 기우느냐 또는 이렇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내보내는 토출량이 결정이 돼요. 이것이 가변 용량형. 예, 이 경사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래서 내뿜는 토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가변 용량형. 하나는 경사각이 딱 고정돼 있어 가지고요. 경사판이 고정돼 있어서 내보내는 게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정용량형. 그래서 정용량형, 가변용량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그림은 한번 연상을 하셔가지고 경사각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뭐예요? 피스톤이 아래로 미니까 그 힘으로 토출 압력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오일을 밖으로 토출시키는구나.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어요. A급은 일반 화재입니다. B급은 유류 화재예요.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E급은 가스 화재예요. 일반 화재는 목재,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일반 화재예요. 고무류. B급 유류 화재는 아시겠죠?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화재 아시겠죠? 그 다음에 D급은 금속 화재예요. 금속분 이런 것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열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E급은 가스화재예요. LPG, LNG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거. B급이 뭐라고요? 유류화재라는 거. C급은요? 전기화재라는 거. D는 금속. E는 가스. B급 유류화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노도의 구조와 규격인데요. 노도의 규격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요거 있죠. 버킷. 이 버킷의 용량이 노드의 규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세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표준 버킷의 산정 용량으로 이 규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로드의 규격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 버킷, 즉 표준 버킷의 산정 용량 세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 버킷이 얼마나 담을 수 있냐로 노드의 규격을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까 보셨죠? 건설기계 범위, 준설선, 3톤 지게차, 항타 및 항발기, 자체용량 1톤 미만의 굴착기. 답이 들어왔죠? 예, 그렇죠. 이 장난감 같이 생긴 거, 1톤 미만의 포크레인, 시골에 아예 80 먹은 이런 노인네들이 땅 파기 힘들어서 하는 조그만 장난감 같이 생긴 게 있죠. 1톤 미만의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소형 건설기계, 교육만 받고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거. 3톤 미만의 굴착기 받을 수 있죠. 5톤 미만의 불도저도 받을 수 있죠. 3톤 미만의 로더나 또는 심지어 5톤 미만의 로더도 받을 수 있어요. 공기압축기도 교육만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공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공기는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땅을 팔려면 어느 정도 중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천공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상 소형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천공기고요. 나머지 1, 2, 3은 소형 건설기계가 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인 건설기계는 2년도 있었고 1년도 있었고 심지어는 6개월도 있었죠. 6개월 같은 건요. 이 뭡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타워 크레인이죠. 6개월이죠. 2년짜리는요. 주로 모터그레이드, 타이어식 로더, 지게차 이거 다 2년이죠. 1년짜리는요. 굴착기라든가 또는 기중기. 그러니까 계속 땅 파고 돌아다니는 거, 안 그러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기중기는 1년이고요. 요건 다 2년입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심지어 6개월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타이어식 기중기는 1년, 모터그레이드, 로더, 지게차는 다 2년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로 옳은 것은, 자, 건설기계의 범위,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거 있었죠. 덤프트럭은 10톤 이상이 아니라 몇 톤 이상이요? 12톤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중기는 무한궤도식으로 레일식인 거, 아니면 무한궤도식 또는 뭐예요? 휠, 바퀴. 그래서 무한궤도식도 있고 휠, 바퀴식도 있다. 그 다음에 불도저도 무한궤도식도 있고 바퀴식, 즉 타이어식. 맞죠? 공기압축기는 공기 토출량이 매 분당 10제곱미터가 아니라 2.83 세제곱미터.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덤프트럭은 적재 용량이 12톤 이상인 것. 기중기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인 것.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불도저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 그랬으니까 맞는 거고. 공기압축기는 공기 토출량이 매 분당 10세제곱이 아니라 2.83 세제곱 이상의 것. 그러므로 이것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덤프트럭은 12톤 이상이라 해야 된다. 기중기라든가 불도저라든가 덤프트럭 이런 것들은 덤프트럭 빼고요. 기중기나 불도저 또 로더 같은 경우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이다. 무한궤도식도 있고 타이어식도 있다. 공기압축기는 매 분당 2.83 세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은 12톤 이상인 것. 기중기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이라고 해야 되고요. 불도저는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 그러면 맞은 거죠. 공기압축구는 매 분당 2.83 세제곱 이상인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영업용 건설기계,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죠. 주황색 판에 흰색 문자.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거. 아까 보셨죠? 뭐가 잘못됐을 때예요. 헤드가스켓이 파손되면 그 부분으로 어디로요? 실린더 안으로 냉각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되는 현상. 예, 실린더 안에는 항상 엔진 오일이 흐르고 있어요. 엔진 오일은 여기에 이 오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윤활유가 되죠. 근데 여기에 냉각수가 흘러 들어와요. 냉각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일에다가 냉각수가 혼합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실린더 내부에서. 그래서 냉각수에 엔진 오일이 혼합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헤드가스켓이 파손된 것이다. 기관에서 폭발 행정 말기에 배기가스가 실린더 내 압력에 의해서 배기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현상. 아까 배기가스에 배출되는 현상을 보았었는데요. 이 실린더에서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옆으로 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블로 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밸브 틈새로 밀고 올라가는데 틈새로 김 빠지는 거, 이것을 블로 백이라고 그랬죠. 백, 뒤로 샌다. 그런데 이거는 흡입압축 폭발 변경 말기에 폭발이 있는 다음에는 바로 배기가 있죠. 흡입압축 폭발 배기니까. 폭발 행정 말기에는 배기가스가 열리면서 그리 새는 건 맞아요. 이건 정상적으로 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배기 밸브를 통해 정상적으로 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블로우 다운. 이건 정상적으로 새는 거예요. 폭발 행정 말기에 배기가스가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현상. 이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건 뭐라고 그런다? 블로 다운이라고 한다. 근데 블로 바이나 블로 백은 비정상적으로 압축 새는 거예요. 블로 바이는 옆으로 새는 거, 블로 백은 위에 닫혀줘야 될 배그 밸브가 틈새로 김 빠지는 거예요. 이게 블로 백이에요. 블로 다운은 정상적으로 배기 밸브가 열려서 새는 겁니다. 다음,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기에 장착되어 있는 오버플로 밸브의 역할이 하는 것. 아까 그림에서 오버플로 밸브를 보셨죠? 자, 연료계통 공기를 배출한다. 맞습니다. 분사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 분사펌프 자체와는 큰 관계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오버플로 밸브는 뭐예요?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높인다 하는 것 자체도 틀렸고, 분사펌프의 압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과도한 분사펌프 압력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해요, 간접적으로. 연료 압력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한다. 맞죠? 연료 공급 펌프의 소음 발생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오버플로 밸브는 압송 압력을 낮추는 것이고, 심지어 분사 펌프는 따로 있어요. 분사 펌프, 분사 펌프 뿜어내는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연료장치에서 희박한 혼합비가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분사펌프에서 분사를 할 때 뭐뭐를 분사를 하나요? 거기에 일정한 공기 플러스 연료가 합쳐져서 분사를 하게 되죠. 연료가. 그러면 공기와 연료가 합쳐가지고 여기서 불을 점화를 시키면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을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런데 공기와 연료 사이는 일정한 비가 있어요. 일정한 비가. 근데 이 비율을 공기 비율을 높여버려요. 공기 비율을 높이고 연료 비율이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은 적게 들어가는데 공기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출력 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돼요. 왜? 연료가 적으니까요. 공기는 한 90% 들어가는데 연료는 10%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시동도 안 걸리지만 걸린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겠죠. 자, 혼합비가 공기의 포율이 너무 높으면 희박하다라는 말을 써요. 연료항체에서 희박한이란 말은 공기 비율이 높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동도 잘 안 걸리죠. 쉬워진다 그래서 틀렸고요. 저속 및 저속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꺼져버려요. 연료가 적으니까. 연소 속도가 빠르다. 기름이 있어야 속도가 빠르겠죠. 기름은 얼마 없고 공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예,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출력이 감소를 가져온다. 그래서 혼합비가 약하면 동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윤활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오일 펌프로 적합하지 않은 것. 오일 펌프.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기아 펌프, 베인 펌프, 로타리 펌프였죠. 이것은 오일 펌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 펌프 아까 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일 펌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는 흐르지만 한 방향으로는 이렇게는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흐르면 이 공이 막아버린 것 같은 이 그림으로 표시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체크 밸브. 이쪽으로 갈 때는 열리지만 이쪽으로 올 때는 닫혀버리는 거.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거. 그래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는 거 뭐다? 체크 밸브입니다. 플런저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거. 아까 플런저식 보셨죠? 이렇게 경사판이 돌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이렇게 실린더 내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달린 거. 이걸 플런저라고 했고 이걸 구동판 또는 경사각이라고 했죠. 사판이라고도 하고 경사각판이라고도 하고. 자, 구동축이 회전 운동을 한다. 이게 구동축이죠. 이건 회전 운동을 해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가면 피스톤을 밀고 올라가면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건 회전 운동을 하고 회전 운동에 따라서 회전 운동을 함에 따라서 이 플런저는 뭐래요? 상하 운동을 하죠. 상하 운동. 자, 구동축은 회전 운동을 한다. 맞죠? 플런저도 회전 운동을 한다? 회전 운동을 한다? 아니죠. 플런저는 뭐예요? 상하 운동을 해요. 이게 이렇게 돌면. 가변 용량형과 정 용량형이 있다. 맞죠? 이 경사판을 이렇게 휘게 하느냐 또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출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변 용량형과 정 용량형이 있다. 맞아요. 기어 펌프에 비해 최고 압력이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동판이 회전 운동을 할 때 플런저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오일을 토출시킨다. 압력을. 그래서 플런저가 회전 운동을 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패너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입이 너트폭과 맞는 걸 사용한다. 맞죠? 필요시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가 이렇게 생긴 플런저인데 여기다가 철봉을 끼워가지고 멀리서 힘은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기계도 망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어서 끼는 것은 안 돼요. 필요시 이 스패너 두 개를 이용한다 또는 철봉을 이용한다 이건 안 돼요. 스패너를 너트에 정확히 장착하여 사용한다 맞고요. 스패너가 아니라 스패너죠. 스패너 입이 변형된 것을 폐기한다. 이게 나갔다 그러면 폐기해야겠죠. 자, 예, 이 스패너가 여기에 정확하게 물려야 되고 여기에 그렇죠. 입이 변형돼서도 안 되고 그러면 다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다가 철봉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뭐 당긴다든가 이렇게 두 개를 잇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시 두 개를 이어서 안 돼요. 재해 발생의 원인 중 직접 원인이 아닌 거. 직접 원인 아니면 간접 원인이겠죠? 쭉 보면요. 그렇죠. 교육훈련의 미숙. 요건 간접 원인이죠. 이거는 직접 원인이 아니고 간접 원인입니다. 기계 배치가 결함이 잘못됐다. 결함이 있다. 예. 재해 발생 중 직접 원인. 불량 공주를 사용했다. 작업 종이 불량하다. 직접 원인이고. 예. 이걸 다루는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주고 훈련이 미숙이다. 이런 건 간접 원인이다. 그래서 교육훈련 미숙은 간접 원인이다. 연삭기에서 연삭칩의 비산을 막기 위한 연삭 가는 거죠. 비산 갈면 불똥이 막 날리죠. 이걸 막기 위한 안전방어장치는 무엇이냐? 답은요. 그렇죠. 안전덮개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 연삭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받침대가 있고 여기서 칼을 갈든 뭐 이제 갈아요. 그럼 불꽃이 어디로 튀겠어요? 위쪽으로 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뭐냐면 덮개라고 나와 있죠. 이 안전덮개를 씌워주는 거예요. 불꽃이 비산이라는 건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여 위에다가 안전덮개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연삭기에서 연삭칩에 이 연삭칩은 뭐예요? 불똥가루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거. 요 위에다가 안전덮개를 씌워주는 것이다. B급 화재. B급 화재는 무슨 화재라고 그랬습니까? 유류화재라고 그랬죠? 정답은 유류화재입니다. 목재 섬유는요? 일반 화재. 이건 A급 화재죠. 전기는요? C급 화재죠. 금속 나트륨. 이건 뭐예요? 금속 화재는 B급 화재. 그 다음에 가스 화재는 E급 화재. 그래서
A, B, C, D, E까지 나가는 거. A는 일반화재, B는 유류화재, C는 정기화재, 금속 나트륨 같은 거는 D급화재, 가스화재는 E급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로더의 규격 표시가 알맞은 것. 자, 로더는 뭘로 규격을 표시한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버킷의 평정 용량, 세제곱미터로 짐을 싣는 버킷의 평정 용량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휠 로더의 구동과 조향 방식으로 맞는 거. 자주 나오는 거죠. 휠 로더의 구동. 자, 로더나 지게차는 힘이 어느 쪽으로 실려요? 앞으로 실리죠? 이렇게 있다면 이 힘이 여기서 힘을 싣고 움직이니까 힘이 이 앞바퀴 쪽으로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동이 전륜에 있어요. 구동이. 앞바퀴예요. 구동은. 그리고 힘이 좀 덜 받는 이 뒷바퀴 있잖아요. 이 방향은 로드든 또는 지게차든 조향이에요. 조향. 핸들을 움직이면 여기서 핸들을 틀면 예, 운전자가 핸들을 틀면 어느 바퀴가 움직여요? 뒷바퀴가 움직여요. 이 뒷바퀴가 조향 바퀴예요. 자동차는 여기서 핸들을 틀면 앞바퀴가 이렇게 갔다 앞바퀴가 움직이죠. 그런데 로더나 지게차는 핸들을 틀면 뒷바퀴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뒷바퀴가 조향이에요. 그래서 전륜구동, 후륜, 조향 방식 이것이 로다예요.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 전륜구동, 후륜, 조향 방식이에요. 로다는 앞바퀴가 구동하고 뒷바퀴는 핸들을 틀면 그 방향을 받는 조향 방향이다. 로더 작업 시 붐을 상승시키려면, 그러니까 붐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버킷이 달렸죠. 이렇게 버킷이.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버킷이 달렸는데 이 버킷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겠죠. 이 붐을. 이 붐에 따라서 버킷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요. 그럼 이 붐이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간다. 예,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간다. 그래서 붐을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종 레벨을 당겨줘야 돼요.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갑니다. 로더 장비에서 자동 변속기가 동력 전달을 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서 엔진이 돌아가면 엔진에서 플라이 휠이 돌죠. 플라이 휠이 돌면서 이 플라이 휠에 접속에다 뗐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클러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클러치를 넣으면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동력 전달이 되고 클러치를 떼면 동력 전달이 끊어지는 거예요. 동력 전달. 그래서 클러치가 붙으면 동력 전달이 되고 클러치를 떼면 동력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변속기가 동력 전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클러치를 연상하셔야 돼요. 클러치를 붙이면 동력 전달이 되고 떼면 동력 전달이 안 되죠. 이 클러치 판이 마모되었다. 그러면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을 하는 것은 클러치 판을 뗐다 붙였다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